뭐 IT화도 늦었고 일본 기업들의 가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인적 투자 G7 국가층에 가장 낮은 게 일본입니다. 하루가 달리 뭐 그 컴퓨터라든가 그 AI도 발전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장애인 전시 그리고 돈을 안 쓰고 싶다 기업이 이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게 상처난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고 예.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 IMF의 경험이 한국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했으니까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안 좋은 그러한 손장이 안 되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때도 어려웠지만 IMF가 되지 않았고 일본 사람들의 문화는 그렇게 그 아래에 있는 사원들을 그 잘라버린다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사무라이 약간 문화적인 이야기라면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잘라버리면 칼을 들고 그 달려올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공포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른다고 그냥 순순히 원하는 대로는 게 아니라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반발이 것이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하는데 따라간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물론 따라간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무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른다라는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오히려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봤던 만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심화과장이라고. 심화. 그거 보니까 예. 진짜 그 거품 꺼지는 시기에서도 네. 그 뭐 야쿠자들에 의해서 재벌 기업들 혹은 막 그 은행들 네. 거기에 그 부실이 그대로 잠재해 있고 예. 자기네들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막 어쩔 수 없이 끌고 갔던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니까 다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 같네요. 예, 현실입니다. 윗사람들은 뭐 자신의 이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 할까 내세우는 말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연금 소요율이라든가 전신 고용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저임금이 지금도 25만 엔이라든가 그럼 25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그 기술직도 그러거든요. 그 소니 같은. 지금 저임금이 한국에서 250만 원 정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면. 그렇죠. 대기업이. 예, 대기업의 경우는 일본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그 수준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일본의 그 고용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원하면 다 일할 자리는 있다.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그 경제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다. 이거의 어떤 증거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말씀 들어보면 또 완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요, 일본에서 고용 상태가 괜찮은 데는 보통 사무직.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그냥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인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하려고 하면 금방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한 데가 예를 들면 운수산업. 운전하는. 예, 운전하는 거. 그거 뭐 예를 들면 5명 필요한데 1명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도 뭐 말하자면 택시 운전기사 일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서 많이 오히려 월급을 줄 테니까 와라. 학자금까지 내준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래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캐나다에서 만난 일본 친구들 몇 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규직 가질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몇 달 해가지고 돈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안 쓰고 모아가지고 또 뭐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몇 달 또 즐겁게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가서 또 돈 벌고. 예. 그리고 또 일본에 그래도 IT를 공부한 인재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재들은요,
천식 사원이 되면 굉장히 월급이 낮기 때문에 그냥 프리랜서로 그렇게 하고 여러 기업하고 맞아요. 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가 일본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러겠네요.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은 적게 계속 네네.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네.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요새는. 말씀 나누면서 저희 원래 주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인구 일본도 그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문제가 네.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네. 한국은 뭐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산 장려 캠페인 같은데 돈을 쓰는 것보다도 인구 이민을 좀 유능한 외국의 이민을 네네.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냐. 한국도 그런 논쟁이 좀 있는데 예. 그런 논쟁이 없었나요, 일본은? 일본은 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200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995년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만 64세 인구가 199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그것은 2018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은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지만 뭐 외국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회사들은 어떤 것도 못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지금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 지금 일본의 임금 인상, 근데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지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임금의 저하 뭐 이런 걸로 인한 또 뭐 불만 이런 거는 없습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좀 불만이 있죠. 예. 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가 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예 우리는 기업에 안 들어간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고요. 일본도 좀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 경제 우리가 지금 FOMC에서 결정된 금리 인하에 대한 내년도 어떤 기대감들 네. 이런 게 현실화되면서 경제가 약달러로 좀 가면서 좋아지는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까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효과를 많이 누렸었잖아요. 네. 수출 기업들에게는 예, 상당히 맞습니다. 도움이 됐을 예. 텐데 네. 어떤 입장일까? 기업들의 상황에서는 또 일본 정부에서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원자재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 따라서 유불리가 지금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일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원자재를 수입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일본의 뭐 토요타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산업으로 진심을 하는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 수입으로 진심으로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정도의 대칭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뭐 수출 기업들의 입장이 크게 대변될 가능성은 없다.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네, 이것은 사실상 내년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본의 성장률이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만 봐도요. 네. 좀 엔저 때문에 반대로 성장했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로 올 초인가? 뉴스로 기억은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때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3년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개월에 DGP는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4.5%. 예. 그거는 1년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16%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크게 경제 성장을 한 줄 알았었는데. 예, 그거는 그때만. 음,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때만 뉴스가 나왔고 그 이후 일본이 좀 어렵다라는 뉴스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 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그 변화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도 막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서민의 생활을 볼 때 금리 인상이 아직도 마이너스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좋으면 차라리 올려서 네. 부작용을 감당하겠는데 안 좋으니까 예. 더 올리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이럴 때는 더 상당히- 내려야 되는데.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이 금리를 그 인하시켜주는 것은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 자체는 움직이지 않아도 좀 그렇죠. 그 금리 차이가 좁혀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 은행도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해서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글로벌 움직임이다. 네, 네. 금융의 흐름이다. 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GDP의 80%가 내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네. 하여튼 이 내수 경제 그 기반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뭐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일본은 내수에 집중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요. 그러니까 내수가 지금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또 아닌 것입니다. 내수가 예. 계속 하긴 마이너스 경제라는 건 어쨌든 뭐 수출도 그렇겠지만 내수 경제도 좀 죽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그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실질 임금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돈을 많이 안 쓰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은 내수라는 것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를 즉 20년 이상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일본 경제는 어느 정도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요. 일본은 물가를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상당히 억제해 왔는데도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주 크고요. 네. 일본에서도 그것은 피할 수가 없고, 네,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키시다 총리는 계속 여러 기업에게 월급을 올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현금을 쓰거나 소비 심리가 물건을 커지지는 않겠네요. 쓰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조금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저희가 계속 들었던 게 일본의 엔저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맞습니다. 그게 또 내수 경제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네네. 뭐 한국인들도 되게 많이 관광 간다고. 네. 네, 그것도 조금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고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그러니까 요새 제가 좀 아는 여행사가 있어요. 네. 네, 일본 가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상품에 아직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라는 이제 이야기. 비싸져서. 예, 비싸져서 비행기 값도 좀 비싸졌다. 그리고 또 현지의 호텔 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비싸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오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내수는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내수의 20% 정도는 지금 숙박업에서 많이 돌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뭔지 모르게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워렌 버핏이 뭐 투자를 주권을 샀다, 주식을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왔는데 네. 처음에는 뭐 상사주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네. 최근에는 일본 은행에 투자를 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워렌 버핏이 투자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일본 주식도 많이 올랐죠. 예. 일본 주식은 기본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주식들이. 예. 네, 그러나 앞으로는 역시 지금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투자자들은 그래도 좋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 주식을 사거나 그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일본 주식도 일단 엔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턴한 게 150엔에서 지금 145엔 정도니까 네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아직은 근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고가될 수 있는 상황. 예, 그럼 이제 좀 사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엔화를 투자 예, 가치로? 지금요, 네, 일본에서 일단 내년 말 정도는 얼마 정도가 되는가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거든요. 아,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일단 130엔 정도. 그러니까 미화, 일부르당 130엔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15엔 정도 더 네네. 강해질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 그 절상. 그렇죠. 예. 예. 그것으로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생각해서 뭐 벌이가 되는지는 생각해서 한국 하긴 뭐 한국 돈도 그렇죠. 하야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본에서는 엔고 된다고 해도 과거에 그만큼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10% 네네. 정도 선으로 보고 있군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일본 경제가 어려운 것은 엔조였으니까라든가 혹은 엔고가 되어서라든가 그건 아니다. 일본 경제에 지금 뭐 IT화도 늦었고 일본 기업들의 가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하는 이야기가 2025년 그러니까 뭐 2년 정도 후 2025년 말까지 일본이 IT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입을 대기업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경제 산업성 자체가 경고를 날렸어요. 아, 일본 안에서.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뭐 그런 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뭐 한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IT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그리고 플랫폼화죠. 이제 뭐 배달하는 맞아요. 업체도 그렇죠. 플랫폼화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고용 상황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요. 이게 그러한 전에는 배달하는 사람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일본은 아직도 그러는데요. 그냥 사원으로 그냥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은 그냥 사원으로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왔어. 그렇죠.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근데 한국은 그거 많이 발전했고요. 근데 일본이 그게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고용직으로 해서 예. 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예. 근데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실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반발이 심할 테니까. 예. 그리고 실직하면 일본의 기업들은요, 다음 기업에 어디 가느냐, 이거 많이 신경 써줘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죠. 거기에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겠네요. 예, 일본이 싹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어려움이 있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초저금리 시대 이제 끝났다. 일본에서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그렇게 네. 선언이 나올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경제 혹은 일본 경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본이 그렇게 초금리 시대는 서서히 끝날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일본 안에서 어려워진다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좀 있고요. 아, 일본은 예.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질 예. 것이다. 좋아진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초금리 기조를
일본은 20년 이상 사실상 지켜왔습니다. 네. 그게 바뀔 경우는 뭐 좀비 기업들은 뭐 살아남을 수 없고요. 좀비 기업이 18만 개 이상 있고 이런 기업이 거의 다 도산하고 갔고요. 이런 기업들은 IT화 같은 거 하나도 못했던 기업들, 진짜 살아있는 시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일본 경제 일부는 대기업이 더 워렌 버핏가 말하는 대로 주식이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괜찮아지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본이 그렇게 저금리 시대 때 그리고 또 현금이 그렇게 기업 이익이 많이 남았을 때 이 돈들이 전부 뭐 외국의 투자로 나갔잖아요. 네네. 일본 내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하는데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네네. 나가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체질이 약해지고 맞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원인이 거기서 예. 나온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비 투자도 많이 하지 않고 인적 투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이런 것은 서양의 그러니까 G7 국가층에 가장 낮은 게 일본입니다. 아. 예, 그게 다른 국가의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인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거는 리만 쇼크 이후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 세계적인 또 불황이 오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부 유보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이 저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기업이 저축을 하면서 또 그것을 또 해외로 투자를 하고 이게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체질이 결국은 기업을 선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한 문제. 한국도 뭐 요새 R&D 그렇죠. 그것을 삭감했다라는 것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사실 R&D는 2018년에 이거 기록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의 R&D의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죠. 이건 세계 1위였습니다. 아, 한국이 1인당으로 따지면. 네, 그러나 일본은 상당히 밑에 20%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하루가 달리 뭐 컴퓨터라든가 AI도 발전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장인 전신 너무 깊게 판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대중성을 따지기보다. 예. 그리고 장인 전신이 물론 괜찮다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장인이 없더라도 IT라든가 AI가 이상의 곳을 만들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낡은 사고 방식의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안 쓰고 싶다. 기업이. 이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하여튼 한국 기업들도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자본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케이스를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요. 일단 IT에 여러 장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는 인재가 없다. 아, 사람이 없다. 예. 장비는 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저임금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당히 악순환에 일본 기업들도 많이 빠져 있는 물론 대기업 아닌 기업도 있기는 해요. 락텐이라든가 그런 기업은 완전히 글로벌화.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올라갈 것입니다. 예, 한국에서 사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결국은 기업들이 얼마나 소비자, 그러니까 이 소비자라는 측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서는지 이게 네. 중요하겠네요. 기업 예. 평판. 맞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또 일하기 위해서 오기도 할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의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들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